네, 안녕하십니까. 앞에 불이 꺼지나요? 네. 앞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인사 말씀에서 하셨는데 15회까지 이렇게 아침에 오셔서 듣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후변화, 기후위기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울진이 나갈 방향, 제가 울진에 대해서 많이 알진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울진의 지금 현황과 그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 중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울진은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에 접하고 있는데 이 사진이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해수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기준이 이쪽이 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2023년이 되면 해안이 이까지 올라오고 50년이 되면 이제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은 또 아마 제 생각에 조금 더 그 서해안보다는 좀 덜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은 있지만 이 해수면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국가를 막론하고 다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도시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1.5도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1.5도시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5도시 상승하게 되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요게 이제 좀 복잡한 그래프긴 한데,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 X 요 가로축이 1900년대부터 해서 1960년부터 해서 이제 오른쪽이 2100년입니다. 2100년. 그다음 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보실 거는 1.5도시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1.5도시를 넘어가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1.5도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얼마를 달성하자, 2050년까지 얼마를 하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5도시라는 게 여기 이제 기준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1.5도시가 아니고요. 여기 기준은 1850년에서 1900년.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에서 150년 전 산업화 시작하는 고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해서 1.5도시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벌써 1도시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벌써 1도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1.5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부분은 0.5도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0.5도시.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어쨌든 1.5도시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보편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만 할 수도 없고 유럽만 할 수도 없고 미국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부 간에 기후 변화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IPCC라는 건데, 이게 그 세계 기상기구하고 UN 환경 쪽에서 같이 해서 만들었고 1988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한 35년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보고서들이 보면 평가 보고서, 특별 보고서, 방법론 보고서에서 여러 보고서들이 매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이제 좀 중요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보고서. 그 보고서들이 이제 1차 1990년부터 아까 제가 1988년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준비해서 중요한 보고서를 1차 보고서를 내고,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계속해서 6차 보고서까지 한 5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중요한 보고서들을 발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보고서를 낼 때는 이 기후 변화는 인간의 영향이 있을 건데 확실하진 않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차 보고서 5년 지나서는 인간의 영향이 원인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하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3차는 인간이 영향 미치는 게 한 3분의 2는 인간의 영향인 것 같아. 예. 그러다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6차 보고서 2021년에 나왔는데, 요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다고 이제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있을까 없을까부터 해서 3분의 2 뭐 그다음 쭉 95%까지 가다가 이제 6차에서는 아, 이거는 인간이 한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다 이제 인정을 했고요. 그 예전에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기후 변화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아, 이게 인간이 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도 언론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해.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5차 보고서까지는 2도시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컨트롤을 2도로 잡고 2도.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얼마죠? 아까 제가 1도는 이미 지금 우리는 1도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이제 1도입니다. 그죠? 예, 지금부터 1도 정도 올라가는 거를 더 이상 안 올라가도록 2100년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2020년도가 넘어가서 6차 보고서에서는 이거를 1.5도로 이제 바꿨습니다. 아, 이대로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2100년까지 우리가 1.5도, 즉 지금 기온에서는 0.5도 상승을 컨트롤하는 것까지 해야 되겠다. 사실 0.5도 그러면 크게 안 하다 하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지금 뭐 여기 실내 기온 0.5도 그러면 뭐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전 지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엄청난 양을 차지하는 겁니다. 좀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1.5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0.5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요 그림에서 이제 요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1.5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2도씨가 되겠는데, 일단 식물 같은 경우에 한 8% 정도,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지금부터 0.5도 상승 더 하게 되면 식물의 한 8% 정도가 이제 사라집니다. 뭐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이제 2도씨까지 가게 되면 16% 정도,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의 16% 정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곤충은 보게 되면 한 6% 정도, 1.5도씨 상승하게 되면 6% 정도의 곤충이 그 서식처를 한 2분의 1을 잃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데로 가든지 사라지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도씨로 상승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 영향이 한 3배 정도로 악화되는, 예, 한 18% 정도의 곤충들이 자기가 살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마찬가지, 곤충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식물하고는 다르죠, 그죠? 식물은 거기서 죽어버리지만 곤충은 다른 데로 가든지 뭐 거기서 뭐 어쨌든 또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 산호초가 좀 심각한데요. 산호초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산호초도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한 70에서 90% 정도가 사멸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2도씨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한 99% 정도의 산호초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또 전문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다 수치를 제시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폭염, 요즘 이제 폭염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긴 합니다만,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 폭염이 1.5도씨가 상승하게 되면 매 5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게 한 14%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 5년마다 한 번 일어나는 게 14% 증가. 그 다음에 2도씨가 상승하게 되면 그게 5년마다 폭염이 일어나는 게 한 37% 정도 증가한다는 그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없는 북극, 그러니까 여름에 얼음이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데, 북극은 여름이라도 이제 얼음이 없어지는 게 이제 100년마다 한 번 일어났는데요. 지금 이제 1.5도씨가 상승하게 되면 이게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고, 2도씨가 상승하게 되면 1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크게 안 와닿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뭐 저희 삶에 이렇게 바로 와닿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숫자로 한번 봐주시고, 예. 그럼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도가 지금 현재입니다. 이미 1도 상승했으니까. 예, 그럼 아까 2도 1.5도 상승했을 때, 2도 상승했을 때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거까지 봤는데, 그럼 이제 요거는 조금은 이제 요 환경 운동하는 쪽이라서 조금 더 이제 좀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크 라이너스라는 이분이 이제 서술한 거에 보면 6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인류가 다 멸망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까지 지금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게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힘들었는데 더 올라가는 거는 더욱더 급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그 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그리고 매스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세계적인 폭염이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건 이제 2021년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이제 서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만 7월에 뭐 27년 만에 기록을 깼다. 해서 한 2년 전에 여름에 엄청 더웠었습니다. 네, 더웠었고 그때 이제 뭐 자료가 일단 서울 걸로 준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울진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좀 폭염이 2021년에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 22년 작년이죠, 그죠? 작년에도 보게 되면 파키스탄에 큰 홍수가 났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호주에도 호주는 이제 2월이 여름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반대쪽이기 때문에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여기 홍수가 일어났었고 텍사스도 뭐 45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들을 쭉 정리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항들이 매년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참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23년은 아직 이런 보고서가 정리된 게 없어가지고 요 이제 요까지는 21년은 정리가 됐는데 23년은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서 제가 이제 11월 초에 이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네, 히트웨이브로 이제 폭염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나오고 뭐 그림도 이렇게 나오고 해서 봤는데 여기 끝에 있는 요게 좀 특이해서 제가 여러 가지 보다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올해 이야기입니다. 올해. 아까 제가 21년에 미국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1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1년에 여기 이제 애리조나라는 도시가 그 주가 있고요. 거기 이제 피닉스라는 미국에서 한 5번째, 6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있는 도시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LA는 여기 있고요. LA,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그 라스베가스가 여기 있겠습니다. 예. 그 피닉스가 여기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115도를 넘은 날이 23년 올해 여름에 15일이 됐습니다. 115도라 그러면 46도입니다. 46도. 우리 섭씨로 따지면 46도, 그죠? 예, 우리는 한 36도만 돼도 거의 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습도가 낮습니다. 습도가 낮기 때문에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서 습도가 뭐 여름철에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아까 제가 한 5번째, 6번째로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엄청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46도 우리 기준으로 하면 46도가 넘은 날이 올해 15일이 넘었었고요. 이 기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인 그 히트웨이브 그 폭염이 발생했던 21년에는 한 7일이었거든요. 그때 비해서 2배로 늘었고 20년에도 이게 한 14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들을 보시면 1년에 46도 넘는 날들이 이전에는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20년, 21년, 그다음에 17년, 올해 또 23년 이렇게 20년 된 이후로는 매년 지금 보면 한 7일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2년 일단 짧게 보시면 작년에 이제 강남에 이제 침수 피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제 올해는 이제 이쪽은 또 많이 안 일어나게 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서울시는 상당히 많은 회의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예산도 투입하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강원도 뭐 평균 최고 기온 관측 사상 가장 높았다. 작년에 11월 기온으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 남부지방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제가 있는 구미나 대구 지역 이쪽에도 이제 가뭄 심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수자원 공급하는 부분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제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22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우리 아픈 그 22년 작년에 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에 가뭄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작년에 또 우리 같은 경북인데 또 여기 아래쪽 남쪽에서 또 이번에 물 때문에 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세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보면 좀 더 이제 좀 심합니다. 올해 지금 사람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기억을 잊어가는데 사실 몇 달 전에 이제 7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4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이제 경북 북부에서 사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고 문제가 생겼는데 요게 날짜를 보시면 7월 19일입니다. 그죠? 7월 19일. 2주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전국에 또 폭염이 펄펄 끓어서 이번에는 요 날짜가 이제 7월 30일입니다. 그죠? 아까 16일이었고 딱 뭐 14일 정도 된데 그 전에부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이제 또 이 온열로, 그러니까 폭우가 확 쏟아지고 그다음 이번엔 또 이렇게 무더위로 이렇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전체적인 강우량 자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 뭐 연도마다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올 때 많이 와버리고요. 안 올 때는 또 안 오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뭄과 폭우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게 이제 좀 심해지고 있다는 게 이제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 뭐 저희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요건 이제 2019년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그 뒤로 자료들은 제가 이제 찾지를 못해서 여기 이제 2020년에 나온 2019년 자료인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기후학자들이 대부분의 재난 한 97% 정도가 기후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이 자료 중에 좀 영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좀 죄송한데 자료가 이제 그런 영어로 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제가 말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세계기상기구, 아까 세계기상기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유엔하고 같이 해서 IPCC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만든 기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1970년부터 해가지고 21년까지 지난 50년 동안의 그 자료들을 다 이렇게 모아 보니까 그동안 이제 기후하고 관련된 재난이 한 12,000건 정도 되더라. 아까 제가 그 재난 중에 2021년 그때 아까 2019년에 한 97% 정도가 기후하고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보고서에서는 어쨌든 숫자로 이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778건 정도가 기후하고 관련됐다. 그럼 그 재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몇 명이냐 하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됐다. 50년 동안 됐는데 이제 요게 좀 사실 더 큰 겁니다. 그 중에 90%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났다. 그 발생한 게. 그러니까 한 180만 명 정도가 개발도상국에서 사실은 일어났는데 피해액은 한 5,500조 원 정도 되고. 근데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이제 보고서 우리 보시면 코로나 우리가 거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네, 한번 그냥 맞춰보시죠. 오늘 뭐 혹시 외부에서 오늘 공무원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예, 한 분밖에 없으세요? 아닐 것 같은데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자,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대략적인 숫자만 맞추시면 됩니다. 100만 단위로. 예. 300만? 예. 400만? 좀 더 올라가야 돼요. 500만? 조금만 더 올라가시죠. 예? 손 들고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예. 750만. 아, 조금만 내려가시죠. 650만. 예. 정답.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연사랑에서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또 좀 멀긴 하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이렇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예. 양말 준비했으니까 따뜻하게 연말에 좀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코로나로 한 650만 정도가 3년 동안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 되게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자, 제가 또 다른 문제, 요건 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수인성 전염병, 그러니까 요 물 있지 않습니까? 이 깨끗한 물을 못 마셔서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340만 명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아까 600만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코로나 지금 3년 동안 숫자가 그거거든요. 3년 동안. 그럼 1년으로 따지면 한 200만 명입니다. 그죠? 근데 이 깨끗한 물 못 마셔서 수인성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거 WHO 코로나 사망자 숫자 카운트하는 같은 기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게 340만 명이 깨끗한 물을 못 마셔서 1년에 사망합니다. 근데 그건 별로 모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데 우리 지역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는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유럽에서도 발생하고 한국, 일본 발생하잖아요. 예. 그런데 수인성 전염병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서 뭐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죠.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이 많은 숫자가 사망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우리 지금 울진군의 이 환경 쪽에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340만 명 안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깨끗한 물을 이거보다 더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요게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생수가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탄소 배출에서 수돗물 비해서 한 800배 정도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요거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500ml짜리면 뭐 700원. 그러니까 1리터로 치면 한 1,000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는 우리 울진군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는 수돗물은 1원입니다. 1원. 얘가 1,000배 더 비쌉니다. 1,000배. 네. 얘가 수돗물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수돗물보다 1,000배 더 비싸고요. 이산화탄소도 800배 더 생산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물입니다, 사실. 근데 뭐 편리하니까 쓰긴 합니다. 네. 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는 우리 다 알고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제 이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은 문제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이제 많이 고려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사망자가 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90%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숫자를 카운트 되지 않은 게 더 많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실 우리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이렇게 잘 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회학 쪽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뭐 가서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인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해도 이게 사망이 카운트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세계 경제 포럼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대통령도 가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앞에 보시면 기후 변화로 5,500조 원의 이제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 다 돈이잖아요, 그죠? 예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글로벌 우리 전 세계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10개를 쭉 이렇게 해보니까 10개 중에 한 6개가 기후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 나온 게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 이걸 한번 보고 가시죠. 뭐 향후 10년간 인류를 위협할 장기 리스트 뒤에 있는 분들 제가 읽어드리는 거 보면 1위가 기후변화 완화 실패, 2위가 기후 적응 실패,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 3위가 자연재해 이상기후, 4위가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그렇고 5위는 이제 대규모 난민 사태, 6위 천연 자원 위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녹색으로 된 이 6가지가 이제 기후하고 관련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인류의 생존을 경제를 위협할 주요 위험 요소로도 이제 기후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뭐 왜 일어나느냐? 그럼 기후 그래 온도가 상승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온도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시면 그걸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산화탄소는 이제 많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제 그 주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가지 정도를 주범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게 불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불소 F가 좀 큰 영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산화탄소는 전반적으로 다 발생하고요. 메탄은 폐기물이나 농업, 축산 부분에서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전국 그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 소를 제일 많이 키우는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가 경북입니다. 예, 다 잘 아시죠, 그죠? 경북이 우리 소에서는 그죠? 좋은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메탄이 많이 발생하고요. 메탄의 문제는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1이라고 봤을 때 메탄은 같은 양에서 21배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했다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좀 피해가 큽니다. 그다음 이제 비료, 이제 농업하시는 데서 비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게 이제 아산화질소인데 걔네는 이제 이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300배 정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까지는 이제 좀 귀염둥이들이고요. 예. 그다음 이제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6,000배에서 뭐 9만 배 이건 조사마다 다르고 연구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뭐 이 정도 뭐 그 저기 수소불화탄소 같은 경우는 140배에서 11,700배. 육불화황은 뭐 24,000배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양은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고요. 이쪽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쪽이 이제 주로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 여기도 이제 주로 산업 공정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다음에 에어컨, 냉면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조금 더 이제 문제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30년 동안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또 이렇게 또 조사를 쭉 했습니다. 외국에서 나온 자료고요. 우리나라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서 이제 그 자료를 사실 여기서 조사한 건 아니고 이 외국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한 걸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1990년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한 370만 톤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온실가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온실가스인데 앞에 보셨던 것처럼 온실가스는 주요 종류가 이렇게 이제 여섯 개의 이런 주요 물질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는 게 이제 6가지인데 이게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21배, 그다음에 얘는 300배 정도, 여기는 뭐 9만 배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산화탄소 기준을 이산화탄소로 잡고 그걸로 다 환산을 했습니다. 환산을 해서 계산한 게 이제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단위를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CO2가. 예. 그래서 그 모든 온실가스들을 다 이산화탄소로 환산을 해서 봐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에는 한 370만 톤 정도 되더라. 그게 이제 거기 미치는 영향들을 보시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건 뭐 보는 건 좀 너무 복잡하니까 뭐 어쨌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죠? 예. 쭉 올라가서 2019년에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574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환산했을 때 온실가스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인구가 얼마인지 제가 이제 친절하게 여기 다 계산해 놨습니다. 인구가 2019년에 77억 명 전 세계적으로, 예, 카운트 되는 게 한 77억 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77억 명이 574억 톤을 발생을 시키니까 간단하게 이제 나눴습니다. 숫자로 나누면 1인당 한 7.4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뭐 다 1인당 최소 이제 평균적으로 7.4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요 무게로 이산화탄소는 사실 이제 우리 여기 부피로 이렇게 주변에 저희 숨 쉴 때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무게로 다 환산하게 되면 7.4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발생하는. 근데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마시죠. 그럼 이것도 이제 이산화탄소 제가 발생시킨 겁니다. 이를 버리게 되니까. 그다음 오늘 이런 전기 쓰는 거 뭐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렇고, 예. 그러면 이게 그럼 평균적인 건 알겠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뒤에부터 보시면 12위 정도 됩니다. 12위. 예. 요 자료는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이제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다 보면 우리나라가 뭐 7위라는 자료도 있고 뭐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숫자가 조금 다른데 그거는 이게 이제 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많이 이제 가정을 많이 합니다. 가정을. 사실 이게 뭐 아까 제가 뭐 이게 뭐 800배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뭐 이런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가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과학적인 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시면 숫자가 다르다. 그 제가 오늘 12라 그랬는데 집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뭐 6이 7이 나오는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 이제 조금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한 7위 정도 되는데 그럼 1등이 누구냐 보시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뭐 외국 자료라서 영어긴 합니다만 1등은 이제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1등은 중국입니다. 예, 중국. 예. 1등이 중국이고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양을 보시면 뭐 아까 우리 570 정도 됐잖아요. 그죠? 574톤. 그 중에 예. 거의 뭐 예, 한 28%, 예. 중국이 한 140억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1인당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1인당인데 9.7로 아까 세계 평균이 한 7.4라고 말씀드렸죠. 예. 세계 평균 7.4보다 중국은 조금 더 1인당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이 미국이 더 문제긴 해요. 이 양은 이제 한 12%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62억 톤 정도 발생해 63억 톤 정도 발생해서 1인당으로 보시면 압도적입니다. 여기는 1인당 거의 20. 아까 세계 평균이 7이라고 했잖아요. 7, 3, 21이니까 거의 평균 세계 사람들이 쓰는 거의 3배를 미국은 소비 국가거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미국이 소비를 해줘서 우리도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로 이렇게 먹고 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1인당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시면 3위는 인도, 예. 그리고 러시아, 일본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제 중국, 인도, 일본, 우리나라 같이 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많이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들이 좀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 같은 데는 보시면 1인당은 2.6밖에 안 됩니다. 아까 세계 평균이 7.4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인도는 사실상 1인당은 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뭐 3이라고 하지만 할 말은 있을 겁니다. 막 그죠? 우리 뭐 1인당을 따지면 얼마 안 되지 않냐. 1인당을 따지면 미국 너네가 제일 많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 우리나라는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가서 우리나라 위에 이제 이렇게 쭉 몇 나라 있고요. 우리가 이제 12인데 우리는 이제 한 요 정도, 예. 7억 뭐 700 여기 100만이 100만 천만 억 7억 5,800만 정도 이렇게 발생을 시키고 전 세계의 한 1.5%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1.5% 정도 우리가 발생시키는 게. 근데 우리 1인당으로 보시면 1인당 한 15 정도 됩니다. 14.8. 14.8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아까 그 세계 평균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7.4. 7.4 곱하기 2 하면 14.8. 그죠? 딱 우리가 세계 평균의 2배. 그죠? 우리도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도하고 중국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균보다 2배나 많이 생산을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그죠? 예. 참고로 좀 상식선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미국처럼 캐나다도 상당히 많이 발생시킵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그죠? 예. 그래서 북미 국가들이 사실 1인당으로 따지면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할 말 없죠, 사실 그쪽에서. 사우디하고 이쪽은 이제 이쪽도 사실 많이 발생시키고, 유럽 쪽도 1인당으로 따지면 꽤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발생시키는 것들이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좀 별로 안 하더니까, 그죠? 아까 뭐 지금 현재 우리가 1도 정도 산업화 그 기준으로 시작했을 때는 1도 정도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0.5도냐 뭐 0. 그다음에 1도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발생시킨 게 어느 정도 양이냐? 저도 사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처에도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고요. 지난 25년간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온도 해양 온도 상승한 거를 계산해 보면, 반대로 역으로 계산을 해 보면 25년간 매 초당입니다. 하루 아니고 매 초. 지금 매 초당 원자폭탄 5개를 폭발시킨 에너지가 들어가야 지금 이 온도 상승이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원자폭탄은 지금 원자폭탄은 훨씬 센데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 정도의 에너지가 한 5개 정도가 매 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 한 20개는 폭발했겠네요. 그죠? 그 정도의 에너지를 계속 투입한 결과가 지금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와닿죠. 예. 근데 사실 이것도 뭐 너무나 숫자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 온실가스 그리고 기후 변화, 요즘 이제 기후 변화란 말보다 기후 위기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완전히 위기, 그러니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위기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 포럼 이런 데서도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문제 중에 가장 큰 걸 이제 기후 위기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발생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탄소 중립, 그 넷제로 시티 뭐 이런 말들이 사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게 지금 발생시키는 것만큼 흡수를 해버리면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를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인데, 현실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을 보시면, 자, 아까 앞에 보셨듯이 우리나라 발생량이 7억 한 123만 톤 정도, 7억 톤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7억 톤. 예. 그 중에 이제 우리 경북은 한 6,6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북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 10%는 안 됩니다. 한 8% 정도. 전국적으로 따져서. 예. 그 정도 되고. 요 발생이 나왔으니까 일단 말씀드리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경북이 몇 위 정도 할 것 같나요? 자, 요것도 제가 또 아직 제가 또 양말이 더 있습니다. 예. 자, 작년 기준으로 경북이 몇 위일까요? 4위. 예. 어디 오셨습니까?
이게 제가 여성분 양말은 2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세트를 2개가 이미 다 나갔습니다. 이제 남성분들이 남아 있는데 여성분 또 드려도 됩니다. 예, 태양환경요. 예, 감사합니다. 예, 경북이 4위입니다. 경북이 4위. 1등은 어딜까요? 1등. 이건 퀴즈는 아닙니다만, 예? 경기도 아닙니다. 그죠? 경기도 많이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요? 아니요, 광역지자체 17개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경북, 울산, 울산이 3위입니다. 3위. 대구는 뭐 저 밑입니다. 어디요? 전남. 네, 전남 누구시죠? 네, 전남, 충남이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경기도나 서울 같은데, 그죠? 네, 충남에서 발생한 이제 거는 대부분 충남, 경남, 전남이 이제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하는데 충남은 화력 발전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화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누가 쓸까요? 경기도 수도권으로 쭉 올라갑니다. 여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화력 발전 부분들을 빼고 나면 산업 부분만 보게 되면 순수하게 진짜 우리 막 생산하는 거 우리가 직접 와닿는 그걸로 따지면 울산이 1등입니다. 경북이 아까 4등이었잖아요. 경북이 이제 2등. 그죠? 그러니까 순서로는 그 충남, 전남이 왔다 갔다 하고요. 1, 2등. 그다음에 이제 울산, 경북 요 순이거든요. 예. 어쨌든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울산하고 경북이 많은데 경북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6,600만 톤. 여기 제일 많이 담당하고 있는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여기 거의 50% 가까이 담당하는 포스코. 예. 맞습니다. 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울진이 열심히 또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제 흡수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흡수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전에는 가능했던 거죠. 산업화 이전에는 나오는 만큼 흡수를 하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량 생산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돼요. 예. 저부터도 뭐 사실 생수 없이 못 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물 마시고 싶은데 또 저쪽 가서 마실 수도 없고, 그다음 뭐 우리가 쓰는 이런 전기레들이라든지 오늘 같은 이런 모든 시설들이 다 이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다 돌려서 원시로 돌아가자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의 고민인데요. 지금 흡수되는 거는 보시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예. 5%도 안 되죠. 이만큼 나오는데 흡수하는 거는 5%도 안 됩니다. 그죠? 네, 이 정도. 경북도 뭐 한 5% 정도? 네, 이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5%는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네. 울진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울진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거 뭐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게 되면 총 배출량이 뭐 이 정도, 예, 한 26만 톤 정도에서 이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뭐 자세한 건 나중에 그냥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배출량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좀 많습니다. 간접 배출량은 뭐 이렇게 한 200만 톤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직접 배출량하고 간접 배출량이란 게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직접 배출량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을 이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생산하다 보면 거기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겠죠. 굴뚝으로 이제 이산탄소 나갈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직접 배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접 배출량은 그걸 할 때 전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불 켜고 이런 거 다 전기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 에너지 이거 쓴다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간접 배출이 있었겠죠. 전력 생산하면서.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간접 배출로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배출되는 건 그 정도 되고요. 그러면 흡수되는 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자료가 이제 온실가스 거기 자료도 있지만
제가 한번 또 계산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울진군의 이제 전체적인 면적이 이제 산림 면적이 한 99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990 제곱킬로미터 울진 전체가 990이고 그 중에 산림이 한 846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한 85% 정도가 울진은 산림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림이 차지하는 걸 가지고 그러면 헥타르면 이제 요 100m 곱하기 100m, 예, 요 방 정도 크기 되겠습니다. 1헥타르면, 예, 조금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겠습니다만은 요보다 좀 큰 1헥타르에서 숲이 흡수하는 게 한 10톤 정도를 연간 흡수를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년에 88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더라. 근데 아까 간접 배출량으로 한 200만 톤 정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직접 배출량으로도 또 배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을 다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죠. 울진 같은 경우에. 예. 그럼 요거를 이제 자동차로 딱 해보면 자동차 한 27만 대 정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울진 전체의 숲이 이제 흡수를 한다. 이 정도 이제 하면 감히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울진에서 이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 이제 내놓게 될 텐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계획이 올해 나왔고요. 그러면 국가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제가 있는 이제 경북 탄소 중립 지원 센터에서 경상북도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 3월이면 나오게 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같은 오늘 이제 시민들 참여하셨는데 그런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하고 나면 경북도께 이제 되고 나면 그다음 22개 지금 이제 군이 빠지고 22개 시군이 내년에 이제 기초 지자체의 이제 기초 지방 정부의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립할 때 우리 이제 환경과에서 하실 텐데 시민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더 발전하는 울진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나온 그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이제 정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도시형이냐, 산업형이냐, 농축산형이냐, 흡수형이냐, 예, 이렇게 정하라고 하는데 울진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산업형 정도, 흡수형은 이제 흡수형의 대표 주자가 이제 우리 경북에는 의성이 이제 흡수형, 그 의성은 사실 이제 탄소 발생량보다 흡수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이제 흡수형이고, 근데 울진은 흡수형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또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제 요 내용들을 보고 이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가이드라인에 어떤 것들을 하면 이제 좋다는 이 감축 전략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도시형이면 아무래도 빌딩, 그죠? 에너지 빌딩이라든지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수송이라든지 폐기물 발생 감축, 뭐 이런 쪽이 아무래도 뭐 대도시들 대부분 이제 광역시, 뭐 서울시를 비롯한 뭐 대구, 뭐 부산 이런 데가 이런 데 이제 다 들어가고요. 산업형은 제가 있는 구미 같은 곳, 울산, 뭐 포항, 우리 경북으로 따지면 포항 이런 데.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나 뭐 이런 쪽들 그 관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 예.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중소기업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대기업은 국가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계획상으로 에너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다음 농축산형 같은 경우는 흡수원 확대하고 그다음 퇴비 부분 그 친환경 농업 이런 쪽에 이제 또 하고 있어서 농축산도 사실 뭐 어느 정도는 관여될 것 같고요. 흡수형은 이제 흡수 능력 저하 방지를 해야 되겠죠. 이미 흡수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할 수 있는 사업들하고 산림 탄소 상쇄 사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들을 그 앞에 말씀드린 이 그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 부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울진에서 줄일 수 있는 게 많이 있느냐 보면 요 이제 2020년 기준으로 경상북도에
교통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쭉 있는데요. 이건 어차피 차 많은 데가 많이 나. 포항 제일 많고요. 그다음 구미고 경산, 경주 거의 인구 순대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진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65 정도 이렇게 6만 5천 톤 정도 됩니다. 6만 5천 톤 정도 이전에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서 이제 또 제가 문제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좀 많이 준비한 게 왜냐하면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퀴즈도 좀 내고 해야 관심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야 저도 사실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차량 가지고 그 흡수하는 거 계산해 드렸거든요. 앞에 흡수원 계산하는 거. 그러면 차가 1년에 얼마 탔냐에 따라 다른데 평균 보통 우리 평균으로 잡았을 때 차가 1년에 발생시키는 게 한 2.4톤 정도 됩니다. 이산화탄소 2.4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오늘 이제 여기 오셨잖아요. 그것도 가실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1년 동안 2.4톤의 이걸 발생하고 있구나. 아까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얼마요? 7.4톤. 우리는 곱하기 2. 그죠? 곱하기 2에서 14.8톤이었죠. 그 14.8톤 안에 요 2.4톤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를 한 대 몰고 계시는 분은. 자, 2.4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소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게 이제 홀스타인 유구, 밑에가 이제 한우인데 누가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까요? 이거는 뭐 너무 이거 아니면 OX니까 이거는 제가 선물을 못 드립니다. 일단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젖소가 더 많이 발생시킬 것 같다. 한번 오른손을 들어주시죠. 젖소. 다음 이제 홀스타인 우리 한우가 더 많이 발생시킬 것 같다. 왼손. 지금 숫자로는 젖소가 더 많이 발생시킬 것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수님 역시 잘 아십니다. 한우가 2배 정도 더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우 드시지 마시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젖소를 드시는 게 훨씬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젖소는 1년에 얼마 정도의 젖소 한 마리는 1년에 얼마 정도의 탄소를 발생시킬까? 손 들고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말씀하셔가지고 12톤.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자, 다음 5톤.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2톤? 2톤 어디서 오신?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다행입니다. 남자분이 되셔가지고 남자 양말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역시 우리 환경하시는 분들이 좀 박수 한번 주시죠. 소가 이 젖소가 발생시키는 게 2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게 자동차가 2.4톤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마일리지 따라 평균이니까 대충 보시면 자동차 한 대나 소 한 마리나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양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는 주로 이제 CO2 쪽을 많이 나올 거고요. 이산화탄소. 얘는 이제 메탄이 한 30배 정도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양적으로 따지면 메탄이 얘보다 이제 작을 거지만 30배 강력한 이 방귀를 뀌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되고 한우는 2배 정도 생산합니다. 방구를 더 많이 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우소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상식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됐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뭐 그냥 뭐 농업도 있고 뭐 또 수송도 있고 이런데 근데 가장 많은 부분은 사실 산업입니다. 산업에서 줄이지 못하면 다른 거 줄여도 표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쪽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북의 1등 주자 여기서 이제 여기 좀 많이 줄여줘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 이등 주자 여기서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철강, 시멘트, 화학, 전자 이런 산업들에서 이산화탄소 그 온실가스 발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줄여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어쨌든 수출 중심으로 해야 되고 산업 중심으로 커 나가야 되는 우리 국가적인 그 태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울진은 최근에 이제 원자력 수소 부분으로 이제 신규 후보지가 됐고, 안동은 바이오 쪽으로, 그리고 경주는 SMR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을 조금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다 아시는 거고, 그죠? 우리 울진에 여기 죽변 쪽에 48만 평 규모로 해가지고 한 4천억 정도 투입되는 국가 사업이고, 원자력 활용 청정 수소 생산 대량 생산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실행 로드맵도 쭉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니까 어쨌든 29년에 이제 단지를 준공하는 걸 목표로 지금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울진군에서 받은 자료고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데, 핵심은 사실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원자력 수소를 하는 게 울진에서 원자력 수소만 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상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근데 이 동해안의 수소경제 벨트를 구축하면서 여기 울산부터 해서 포항하고 까지 쭉 울진까지 해서 이렇게 연결, 뭐 이쪽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쪽 우리 경북 동해안 이쪽에서 이 벨트가 잘 되어 가지고 울진에서 생산된 이 원자력 수소가 어쨌든 포항의 이 철강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북이 전국 4위잖아요. 예, 산업으로 따지면 2위고, 예,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포스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게 이런, 여기서 이제 수소환원 제철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다음 좀 더 나가게 되면 울산까지 가서 같이 그 울산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 석유화학 산업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좀 가야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의 그 탄소 저감에, 탄소 중립에 나아가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울진이 그것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소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수소 이제 많이 이제 울진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이제 시민분들은 국민분들은 수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군수님이 워낙 관심이 또 많으시고 해서 수소에 대해서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제 수소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너무 어려워요. 네. 우주에서 우주에 이 원소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카운트해 보면, 이것도 어떻게 카운트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리학자가 한 건 우리가 있는 우주의, 지구 말고 우주의 92%가 수소라고 합니다. 92%가 수소로. 근데 수소가 조금 가볍잖아요. 원소 기호 1이니까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질량에서는 92보다는 작겠죠. 예, 질량은 몇 프로일까요? 92보다는 작습니다. 자,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죠. 아무 숫자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딱 기준 돼 가지고 제가 그다음 다 힌트를 다 드리잖아요. 올라가세요, 내려가세요 하는데 한 번에 다 맞추실지는. 예, 선생님. 예, 80? 예, 80보다 조금만 내려가 주시면. 75%요? 누가 하셨죠? 아까 맞추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세요? 예, 75%. 예, 이제 마지막 선물로 이제, 예, 75%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네. 네, 어쨌든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받아가시게 돼서 저도 기쁘고 아마 군수님도 기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오신. 예, 75% 정도가 전 우주의 질량으로 따지면, 무게로 따지면 이제 75%가 수소고, 원소 하나하나 세면 92%가 수소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힘든 게 이제 거기서 빼내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빼내야 되는 게. 예. 물도 수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도 엄청난 양의 수소가 있습니다. 메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탄, 소가 그 트럼하고 방귀 낄 때 나오는 그것도 CH4거든요. 거기도 탄소 하나에다가 수소가 4개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쓰는 석탄, 석유 이런 데도 다 수소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붙어 있는 거 에너지인데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빼려면 또 에너지를 넣어 가지고 깨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수소는 잘 아시는데 그냥 저 이제 환경공학을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수용성적인 부분에서 저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울진이 앞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소가 온 곳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빼내야 돼요, 그죠? 그 석탄에서도 이제 거기 H가 붙어 있거든요, 수소가. 그거를 이제 뜯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좀 이것도 영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석탄에서 이렇게 빼내는 거를 브라운 수소라고 하고요. 가스에서 천연가스에서 빼내는 거를 그레이 수소, 그러니까 회색, 뭐 회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고 회색인데 거기서 빼낼 때 이제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또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근데 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수소는 나와요. 수소는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도 같이 나오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든지 저장을 해서 뭐 또 쓰든지 그렇게 하는 게 블루, 파란색, 파란 수소라고 합니다. 한 단계 이제 발전했죠. 예.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이산화탄소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이제 잡을 뿐입니다.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도록 수소를 만들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재생에너지. 우리 태양광이나 울진에 또 많이 하시는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이 이제 H 2개, 수소 2개에 산소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분해하는데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안 하죠. 예. 그렇게 생산하는 게 이제 녹색 수소, 예, 녹색 수소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나아가는 게 그 아까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풍력이나 그 태양광 말고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해서, 원자력 에너지도 CO2가 발생이 안 되니까요, 그죠? 예.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수소를 생산하는 거를 우리가 핑크 수소, 예, 핑크 수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울진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이제 하시고자 하는 거는 요 핑크색, 핑크 수소를 이제 생각하고 계시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건 좀 더 이제 구분되어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하게 보시지 마시고,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자력을 이용하는 핑크 수소하고 그다음 녹색 수소 이쪽이 물을 분해하면서 어쨌든 이산화탄소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주 우수하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좀 그림이 복잡하긴 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그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만들어내는 수소가 쌉니다. 가격은 사실, 그죠? 예. 가격이 뭐 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000원 정도, 2,000원 언저리 요 정도로 해서 좀 싸고,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거는 비쌉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거는. 예. 이만큼 이제 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돈으로 따지면 5,000원에서 한 10,000원, 뭐 폭이 더 큽니다만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렇게 재생에너지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핑크 수소는 여기 비교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른 보고서를 보고 찾았습니다. 그 원자력에서 이제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 한 2.5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3,000원 정도. 예. 그러니까 요게 원자력으로 만드는 게 그 앞에 보여드렸던 그 있죠. 그 천연가스나 석탄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확실히. 예. 그러니까 가격이 한 중간 정도인데 가지는 장점이 있죠. 아까 그 석탄하고 천연가스에서 만드는 거는 가격은 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한 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온실가스 발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갈 방향이 아닙니다. 얘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 핑크 수소 원자력 기반의 한 거는 이제 아주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수소 1kg을 가지고 전기가 50kWh가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을 50을 뭐 단위는 어쨌든 생각하지 마시고 50을 딱 저장을 합니다. 수소 1kg이. 그런데 여기서 전기를 꺼냈으면 40%밖에 못 꺼냈습니다. 20%를 꺼냈어요. 그 나머지 30%는 열로 발생이 됩니다. 열로. 폐열이 되든 아니면 그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난방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 기술적으로 이걸 얼마나 더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들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리고 산업부 자체의 뭐 군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산업부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 수소에서 원자력 그러니까 원자력에서 수소로 전환을 해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자체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은 좋거든요. 효율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소로 전환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전기로 활용하는 건 이렇게 이제 소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지만 근데 이제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수소를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원자력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가 다 사용이 되면 괜찮은데 잉여 전력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겠다는 게 제가 알기로 이제 울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소 자체를 가지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소를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포항의 그런 수소 환원 제철 이런 부분에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그 반대적인 입장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제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단순히 이것도 뭐 울진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만은 단순히 전력 판매하는 것보다는 수소를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부가가치가 높다. 예. 1조 6천억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셨던데 이 계산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수소를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높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향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제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수용성. 예. 원자력은 뭐 울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항상 해오셨고 또 잘 해결해 나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이 녹색 수소하고 그다음 이 핑크 수소에서 제가 아까 앞에서 장점은 녹색 수소보다 핑크 수소가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데 한 가지 이제 수용성 문제에서 원자력에 대한 이런 이제 대중들의 수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원자력 그러면 조금 이렇게 멀리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도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은 안 드리고 숙제만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수용성 부분에서 크게 이제 정부의 수용성이 있고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그 일반 시민의 수용성이 있는데 정부 수용성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이거 녹화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녹화가 돼요? 네. 그래도 뭐 저는 뭐 할 말은 하고 그냥 정부가 바뀌면서 예, 정부가 바뀌었어요. 예. 지난 정부 같았으면 지금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요거 지금 이제 교수가 좋은 게 그거는 어쨌든 뭐 저는 할 말 하면 되니까. 예.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정책 방향이 작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난 정부 때는 이 녹색 성장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 탄소 중립만 있었는데 정부 바뀌면서 이제 녹색 성장이 들어가게 됐고 요게 이제 지난 정부 거고요.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정책 방향에서 오른쪽이 이제 정부 이제 작년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에 이제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라고 해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원전 부분을 탄소 중립의 큰 축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동의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용성이 이제 생겼다. 네.
그 일환으로 이제 청정 수소 인증제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 달 한 저번 주에 발표한 거. 예. 그래서 청정 수소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요 법이 있거든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이제 시행령하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청정 수소 인증제에 원자력 수소가 여기에 청정 수소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1등급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2등급으로. 예. 1등급은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재생에너지 그런 부분이 되고 원자력 수소는 2등급이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이제 더 잘 아시니까 군수님이 나중에 한번 말씀. 예. 요 수용성 문제에서는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신규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고 이미 울진 군민이 1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용을 했습니다. 이게 1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럼 10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그중에 한두 개는 빼내서 수소를 만들어서 대기업들이 울진에 들어오게 해달라. 이거기 때문에 수용성은 여기에서는 배제가 되는데 추가로 짓는다면 수용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기존에 앞으로 돌아가야 될 10기 중에서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들게 해달라. 이게 이제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네. 이게. 네. 예. 네. 군수님께서 명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탄소를 배출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저개발 국가로 가서 거기서 그럼 생산해서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거고, 근데 이제 속내는 이제 자기들의 그 무역 장벽을 치는 거죠. 너희 이만큼 생산하면 탄소 배출하면 우리한테 수출하기 힘들어. 무역 장벽을 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해야 되고 그 대상 품목으로 지금 여기 탄소 국경 제도 유럽에서 제시하는 거는 6개인데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또는 전력, 그다음에 수소인데 원래 이게 이제 21년도에 초안 나올 때는 수소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3년 지금 시범 운행할 때 이제 수소가 들어갔고 3년 뒤 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수소 경제를 키워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스코 철강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탄소세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 12%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소환원 제철을 하게 되면 많은 이득이 있고 그 수소환원 제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소의 생산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원자력 수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외 사례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해외에서도 이런 원자력 수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아서 요 TV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수용성에서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없다 이런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그 수소만 이렇게 내세울 게 아니라 탄소 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우리 울진이 에너지 자립 도시 하는 데 있어서 탄소 중립 도시로 나가면서 이 수소와 함께 원자력 수소와 함께 다른 기존의 다른 그 탄소를 저감시키는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이런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도 윤택해지고 울진의 미래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걸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탄소 중립 도시 사업인데요. 거기에 울진에서 제출하신 그 사업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건설이라든지 그다음 풍력 발전, 풍력이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현종산에 있는 이런 풍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부분도 같이 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기 울진은 워낙 이 단위가 굵직굵직하게 많아서 이렇게 11개 사업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포항은 65개 냈고 뭐 의성은 51개 근데 그게 좀 작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해서 울진도 정부에서 이 사업으로 30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개 이렇게 선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잘 돼서 저는 뭐 우리 경북도의 22개 시군이 다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도 뭐 울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 요까지 이제 제가 산업 쪽에 좀 말씀드렸고 이제 좀 농업
농업도 좀 올해 뭐 초에 농업 부분 전문가가 오셨다고 하시던데 농업에서도 저탄소 농산물이 있습니다.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좀 받는 방법도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울진에 게 있는지 검색을 꽤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혹시 관련 과가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틀렸다고 알려주시고 여기 들어가서 찾으니까 일단 등록된 거는 없었고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이게 영천 사례거든요. 영천 뭐가 유명하죠? 포도 그죠? 예, 요새 샤인머스켓 해갖고 영천 포도가 유명한데 요게 제가 이제 대구의 현대백화점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저탄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에서 상당히 좋은 저희 집 사람도 이거 저탄소라서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거 사 먹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농업 부분에서는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여기 요 영천예가 있고요. 저기 성주는 참외 유명하잖아요. 참외도 저탄소 참외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하셔서 농업 부분에서 한번 해보시면 울진 그러면 이게 저탄소 뭐 이렇게 해서 나오면 홍보 효과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또 고향사랑 기부제도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 거기 들어가가지고 저도 웬만하면 강연하고 하면 그쪽 그거를 이제 좀 기부를 하는데 그 보니까 울진 마찬가지로 또 이게 없더라고요. 그 저탄소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이제 개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양 심층수도 울진에 여기 하지 않습니까? 해양 쪽에 이제 발전을 좀 하는데 저탄소 해양 심층수가 또 있습니다. 참 요즘 이 마케팅에서 저탄소 탄소중립 위에 막 사실 이건 좀 약간 너무 마케팅적이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강원도 고성 쪽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울진 건 없던데 요 검색하면 요게 나오는데요. 강원도 고성 그쪽 거던데 요게 저탄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종이팩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썼기 때문에 저탄소다 이렇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그래 크게 저탄소냐 싶긴 하지만 어쨌든 플라스틱이 훨씬 많이 발생시키니까 탄소를 그래서 종이팩에 담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저탄소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지만 이렇게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거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 또 이 우리 해양이 있기 때문에 해양에서도 상당한 양을 흡수를 합니다. 아까 제가 육지에서 1헥타르당 나무들이 한 1년에 10톤 정도 흡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에서는 한 10에서 20톤 정도 해양에서는 흡수하기 때문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울진 바다 길지 않습니까?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울진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 외에도 해양에서 탄소 제거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탄소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탄소는 물에서 따뜻한 물에 잘 녹을까요? 덜 녹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커피 탈 때 이 차가운 것보다 따뜻한 물에서 더 잘 녹잖아요. 그런데 이 탄소는 특이하게 차가운 물에 더 잘 녹습니다. 그래서 기후 온난화가 되고 바다 수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탄소를 더 녹일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어요. 사실은 지구에서 탄소를 좀 더 같이 녹이면서. 근데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양을 끼고 있는 울진에서는 이런 탄소 제거, 해양 탄소 제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백은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그죠? 아리백 많이 들어보셨죠? 아리백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이제 뭐 이게 재생 에너지는 아닙니다. 영어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재생 전기입니다. 사실은 재생 전기로 생산한 에너지 길게 말하면 그건데 그냥 흔히 이제 재생 에너지 10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100% 사용하는 걸 말하고 이거는 그리고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거. 강제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유엔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 그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라는 거하고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이 자발적으로 그냥 이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건데
앞에 봤던 아까 제가 저탄소 막 이렇게 말씀드릴 거 다 홍보 효과라고 했잖아요. 그 홍보 이미지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 우리가 아는 애플 뭐 여기 있는 이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420여 개의 기업들이 이거를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기업이라는 거. 아까 그 저탄소 포도나 저탄소 심층수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 너네도 뭐 따라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올해 그 이번 달 기준으로 제가 검색해 보니까 35개 기업이 가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기업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기업 생각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그 기업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 뭐 요거는 세계적인 거 우리나라 거 비교한 건데 요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그런 게 이제 기업들이 하는 거라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아리백 시민클럽이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 회원이 뭐 이 정도 되고요. 뭐 참여 기관도 있는데 이 기관 중에 하나는 저희도 이제 저희 경상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가입을 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상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이 에너지 줄이는 부분에 참여하겠다는 것만 해도 이 화이트 이 기업 그건 줍니다. 예, 주고 본인 가정에서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1W에서 2kW 사용하게 되면 옐로우 뭐 멤버십을 주고 2kW 이상을 사용하면 그린을 주고 전기차까지 타시면 이제 블루를 이렇게 주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시민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오늘 또 외부에서 오신 이 시민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보시고 울진에서도 한번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군에서만 주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걸 위해서 저도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마치고 커피 한잔 하시면 한 73g의 탄소 생산 발생시키는 거고요. 점심에 이제 그 설렁탕 한 그릇 드시면 10kg 설렁탕 한 그릇 드시면 내가 나무 2그루의 탄소 흡수량을 오늘 그죠? 예, 점심 드실 때 나무 2그루 밖에 보시면서 저하고 나하고 지금 막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수증 같은 것도 사실 안 받는 게 사실 훨씬 좋고요. 버스 같은 경우도 뭐 1kg 이렇게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사실 뭐 참고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한 40kg 정도 발생시키고 나무로 따지면 한 8그루 소나무 그 정도가 사실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가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아침에 1시간 반 동안 저와 같이 다양한 거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